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당신의 건강주치 MC 이경주입니다. 나를 위한, 나에게 맞춘 전문 주치의가 있다면 어떨까요?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건강 주치의와 함께 하시면 건강 걱정 모두 날려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건강 주치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조성윤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치의의 진단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진단은 치매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 치매. 2023년 국내 치매 인구는 90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치매로 인한 인지 능력의 저하와 이상 행동은 치매 환자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결국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어떻게 변해갈지 몰라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치매는 가족이나 돌보는 사람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 당신의 건강 주치의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치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몇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치의님, 제가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건망증이 심하면 치매가 된다는데 이거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요? 네,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다들 치매가 될 것이라고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건망증이랑 치매랑은 좀 관련이 없는 거네요? 네, 너무 연관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궁금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가 치매였으면 엄마도 치매고 나도 치매다. 혹시 치매도 100% 유전일까요?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100%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짓이라고요? 네, 분명히 가족력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할머니가 모두 치매라고 해서 내가 꼭 치매가 될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질문, 마지막입니다. 잦은 편두통이 있으면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물론 여성 편두통의 경우에 치매 발병률이 약간 높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많이 흔히들 무성한 소문들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와서 물어봤는데요. 조성윤 주치의께서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치의의 맞춤 진료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이 치매의 원인이 도대체 뭔가요? 치매의 원인을 이야기하려면요. 치매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치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의학 용어가 디멘치아거든요. D, 없어졌다, 사라졌다, 기능이 네. 없어졌다는 뜻이고 멘치아, 정신이 사라져버렸다. 뇌 기능이 떨어져서 전반적인 뇌 기능, 뇌 생활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통칭하는 단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뇌의 인지 기능 또는 행동 네.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상태를 전부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치매하면 뭘 잘 잃어버리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고요. 네. 그 다음에는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뇌졸중 이후에 뇌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치매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랑 혈관성 치매랑 어떤 게 더 많이 나타나나요? 가장 많은 것은 흔히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세포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치매를
말하고요.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문제가 돼서 망가진 뇌 특정 부위에 생기는 기억, 인지 기능, 그다음에 행동 기능 저하를 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뇌종양이라든지 네. 아니면 외상, 뇌를 다쳐서 생겨서 네. 또 그것 때문에 인지 기능 떨어진다, 행동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의 치매에 속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어떤 행동을 보면 우리가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흔히 하던 행동들이 익숙하지가 않고 기억을 못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건망증하고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건망증은 잠시 잊은 것이고 치매는 기억 저장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에게는 그 문제에 대한 힌트를 줘도 결국 답을 하지를 못하고요. 건망증 환자들한테는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을 해냅니다. 아, 이게 일시적이냐 반복적이냐의 차이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감정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능력, 네. 또 시공간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가족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집을 잘 못 찾아온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정의 변화는 잘 안 와닿는데 구체적으로 감정 변화가 뭐 어떻게 나타난다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너무 말을 거칠게 하시고 화를 많이 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오히려 너무 우울해져서 축 처져 있어요. 또는 평소 같으면 농담으로 이야기하고 지나갈 만한 것들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신다든지, 아니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멍하니 계신다든지, 그러면 오늘 조금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하고 주의 깊게 보고 그게 네. 만약에 반복이 된다, 그러면 치매일 수 있겠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 또한 우울증, 너무 다운돼 있다, 그게 오래 간다, 그랬을 때는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치매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네. 전두엽의 기능들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전조 증상들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쳐 갈 법한 부분들 아닌가, 이 부분? 이게 치매를 의심해 볼 만하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왔네요. 그렇죠. 요즘 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가끔씩 특별한 날에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찜찜하게 넘기지 마시고 통화하면서 아니면 더 자주 만나면서 계속 그런 일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증상들이 딱 보였어요. 그러면 어떤 진료를 봐야 할까요? 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매인지 상담받고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머리 검사 사진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맨 처음은 설문조사 형식의 기억력 테스트하고 생활 능력 테스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MMSE, CDR이라고 하는 검사인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 거기서 봤을 때 의사가 봤을 때도 이건 치매인 것 같다. 그럴 때에는 치매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영상 검사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신경 심리 검사 중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해서 더 밝혀내는 그런 검사들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치매 의심 증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전에 치매 주치의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특별한 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팁이 뭐죠? 이 팁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막 광고하러 나왔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가져오셨을까? 네.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요? 네, 이름도 좋죠. 치매 안심. 치매 안심.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는 걸까요? 각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이 촬영하는 이곳에도 있을 거고요. 네. 각 자치단체에 모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웹사이트 들어가서 치매 안심센터를 검색을 해보면 네. 지도에 막 여러 군데가 표시가 될 거예요. 와. 행정구역마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공짜입니다. 무료예요? 네. 미리 예약해서 네. 무료로 검사 받으시고 심지어는 치매가 의심된다고 봤을 때는 병원으로 연계를 해줍니다. 아. 병원으로 보내주고 병원에서 꼭 필요한 검사들, 기본적인 혈액 검사, 네. CT 같은 검사들을 오. 무료로 받게 해줍니다. 지원을 해줍니다. 와, 그러면 병원에 가도 치매라는 진단이 나오면 우선 치매 안심센터를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지인들이 물어보면 일단 치매 안심센터부터 가보세요. 거기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고 만약에 거기서 봤을 때 진짜 치매가 많이 의심된다 그럴 때는 병원으로도 연계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치매 안심센터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환자 병원에 먼저 왔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최대한 그쪽을 활용하게끔 합니다. 와. 진단도 받고 네. 또 거기서 하는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꾸준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모든 동네에 이런 선생님들 한 분씩 계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네에도 따뜻한 선생님이 계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치매 안심센터 꼭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요. 우리 동네 어디에 이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알아보시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치매에 대한 주치의의 특급 처방 내려주시죠. 네, 치매로 진단이 되면 가장 먼저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의 기본은 인지기능 저하, 그러니까 기억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약을 가장 먼저 써야 되고요. 거기다가 행동장애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사가 할 일이고요. 네.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뇌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을 충분히 자유롭게 잘 쓰고 활발히 활동을 하면 뇌 기능도 그만큼 오래 유지가 되고 신체 기능이 오래 유지가 돼야지 치매도 오래오래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뇌를 많이 써야 그래야 치매가 좀 늦춰진다 이런 맞습니다. 말이 있는데 진짜 그게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네. 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다들 일단 치매다 그러면 너무 뇌에만 집중하시고 이것만 어떻게 치료할까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다 그렇게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결국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입니다. 못 걸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잘 드시고 잘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그 치매라는 단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 더 뇌를 쓸 수 있고 몸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활용을 해보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네. 네.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치매 행동 심리 증상? 네. 요거는 어떤 증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치매라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하면 기억력 떨어지는 것 먼저 생각나지만 또 뭐 아까 처음에 나온 얘기 중에 막 난폭해진다 네, 뭐 맞아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행동이 통제가 잘 안 되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라면 조금 뭐 예를 과격한 들면 행동이라든가. 그렇죠. 네. 옷을 제대로 안 입고 훌렁 네. 벗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식욕이 너무 떨어져서 안 먹는다든지. 평소에 보이지 않던 행동들을 보이면 그것도 의심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지나치게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기분이 좋아서 막 흥분한다든지
수면의 경우도 너무 많이 잔다든지 네. 안 자고 밤새 주위 사람들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행동 심리 증상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호자들이 괴로워요. 기억력 떨어지는 거야 옆에서 그냥 잘 서포트 해주면 되지만 네. 행동 심리 증상이 생기면 보호자들이 옆에서 수발 들다가 점점 지쳐서 심한 경우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아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치료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이제 저희 안 할래요. 방치할래요.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어느 순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상당수가 또 거기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을 하시면 네. 의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약물 치료가 있는데 이건 안 되겠거니 지레 포기하고 아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충분히 말씀하시고 어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 또 그 또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다시 의사와 상의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약보다 비약물적 치료가 더 우선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약물 치료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너무 심해진 다음에야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약을 처음부터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려만 주시면 약 쓰기 전에 약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치료,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향을 맡는다든지 네. 같이 뭐 몸을 쓰는 놀이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좋은 향을 맡는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치매 증상이 딱 있었을 때 본인이 그거를 알고 이런 식으로 좀 증상을 좀 호전시켜서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오히려 하다가도 치매 환자가 되고 나서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삶의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약물적 치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오히려 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치매 환자를 진료할 때 네. 환자들만 진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더 진료하시죠? 보호자들을 많이 챙깁니다. 보통 성악과 의사들이 우리는 아기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기 엄마가 우리 환자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치매 환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치매 환자들은 어차피 기억을 잘 못하고 이미 많이 행동이 안 좋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기억을 못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네. 보호자들이 쉽게 지칩니다. 보호자들이 사실 더 힘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호자들하고 하는 얘기가 보호자님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가끔 리프레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당번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주간 보호센터 같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는다든지 해서 네. 보호자분도 숨 쉴 구멍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걸 더 잘 챙겨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지금 내가 혹시 치매 의심 증상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방송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치매 환자나 아니면 치매 앓고 있는 가족분들이 있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선생님께서 용기를 낼 수 있는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 중에서도 이미 이제 나 포기해야지 아니면 앞으로 어떡하나 무작정 걱정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국가나 아니면은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도움이 맨 처음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라 치매 환자가 쭉 치료받는 기간 내내 각 포인트마다 도와줄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상의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특급 처방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의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치매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 주치의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